네, 오늘장 시장 전략 정확하게 세워보겠습니다. 시장 후밥 합의 오늘 함께 하실 분은요. 인성의 인베스트 자문 고문과 최진욱 영앤리서치 본부장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맞습니다. 네, 정말 하루만 해도 다양한 이야기, 정말 그들의 마음을 알 수 없는 게 지금 최근의 미증 시의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흔들리고 있는 반도체 이야기 먼저 오늘 곧바로 들어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H20칩 수출의 무기한 정지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조금 전에 브리핑을 통해 언급했던 것처럼 분명히 트럼프 대통령과 젠슨 회장 이야기가 잘 풀렸던 걸로 알고 있었는데 도대체 어떤 의미인 건지 이번 조치에 대한 의미 함께 분석해 보도록 하시죠. 일단 이제 저사양 AI 칩이거든요. 그러니까 네. 이제 미국에서 규제가 걸리지 않도록 해서 엔비디아가 좀 단독적으로 좀 만들었던 이제 중국 쪽에서만 좀 수출을 할 수 있는 그 H20에 대한 부분들의 AI 칩을 만들어서 이제 계속해서 수출을 해왔던 부분들인데 이제 미국이 그 H20에 대한 부분들에도 규제를 걸기 시작을 했죠. 그러면서 일단은 이제 중국 쪽에 수출을 하기 위해서는 라이선스를 뭐 획득을 해야 되고 그런 부분들로 인해 가지고 아마 이제 엔비디아가 지금 쌓아 올리고 있는 이 매출에 대한 부분들이 일시적으로 좀 타격이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좀 높다라는 우려감이 지금 반영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결국에는 HBM 쪽에 대한 부분들에 특히 이제 최대 고객사인 쪽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좀 타격을 받고 있는 상황이고요. 사실 이제 엔비디아 같은 경우가 지금 어떻게 보면 대만이나 이런 쪽에서 직접적인 좀 수출을 좀 진행을 하고 있는데 트럼프 이기 행정부에서 지금 바라고 있는 부분들은 자국 내에서 생산을 하기 계속해서 바라고 있는 상황이죠. 그러다 보니까 엔비디아 역시도 AI 인프라 투자에 대한 부분들을 미국에서 적극적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근데 이제 지금 단지 어떻게 보면 이제 단기 충격으로 저는 좀 보고 있는 상황이에요. 일단 H20에 대한 부분들이 직접적인 지금 수출에 대한 부분들이 통제가 됐다라고 하게 되면은 물론 이제 매출 쪽에서는 타격이 분명히 있기는 할 겁니다. 다만 이제 엔비디아 같은 경우도 H20에 대한 부분들에 그렇게 큰 사활을 걸었던 부분들은 아니기 때문에 일시적인 저는 좀 타격에 머무를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일단 이제 엔비디아 같은 경우도 결국에는 AI 쪽에 대한 부분들의 고성 장세에는 계속해서 나와줄 것이라는 것은 계속해서 예측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캐파 증설이라든지 인프라 투자 확대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계속해서 좀 꾸준하게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사실 이제 중국 같은 경우도 맞불 관세에 계속해서 지금 굽히지 않고 나가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최근에 뭐 히트루 쪽에 대한 부분들의 수출도 좀 통제를 시키는 수출에 대한 부분들 좀 중단을 시키는 그런 이제 맞불 관세가 계속 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미국은 계속해서 이제 중국 쪽에 대한 부분들 프레스는 좀 압박을 계속 할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중국 쪽에 대한 부분들 프레스를 압박을 계속해서 해 온다라고 하게 되면은 아마 이제 이 관세에 대한 부분들이 하루하루 계속 말이 바뀔 가능성이 좀 높다고 봐요. 어느 순간은 좀 프레스를 좀 풀어주는 어떠한 발언들을 좀 진행을 했다가도 불과 뭐 하루도 안 돼서 다시 또 프레스를 조여오는 이런 발언들로 인해 가지고 시장이 계속해서 좀 민감하게 지금은 좀 반응을 한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그럴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 관세에 대한 부분들이 워낙 이제 경제 불확실성으로 좀 이어질 수 있는 부분들. 경제 성장률에 대한 부분들을 좀 저하시킬 수 있는 그런 좀 양상들을 좀 가지고 있는 좀 제도이다 보니까 좀 이런 정책 쪽에 대한 부분들의 프레스를 계속해서 이야기를 해온다라고 하게 되면은 실질적으로 이제 저희 나라 입장에서는 수출을 하는 그런 국가잖아요. 그럼 반도체부터 뭐 자동차, 뭐 의약품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수출을 통해서 좀 먹고 사는 그런 부분들이 크다 보니까 결국엔 관세에 대한 부분들은 기업들은 직접적인 타격이 좀 계속해서 있을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뭐 이제 여기서 이제 중요한 부분들은 단기 충격은 있긴 하겠지만 엔비디아도 마찬가지고 뭐 SK 하이닉스도 마찬가지고요. 뭐 삼성전자도 마찬가지고 이후에 나오는 관세에 대한 부분들에 있어서 이후에 나오는 이제 어떤 대응 전략 뭐 이런 발언들이 조금 더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에요. 엔비디아 같은 경우도 H20에 대한 부분들의 수출이 뭐 일단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에서 H20을 제외하고 뭐 어떤 부분들이 좀 대응 전략이 나온다라든지 이런 부분들의 이야기가 또 나와준다 하게 되면은 아마 밸류상의 또 회복도 빠르게 나오지 않을까 좀 그렇게 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 저는 단기 충격은 나오겠지만 일시적인 좀 추세에 대한 부분들을 무너뜨리기에는 다소 어렵지 않을까 좀 그렇게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엔비디아에 대한 규제 압박이 단기적이고 일시적인 충격이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실 지금까지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을 압박하기 위해서 먼저 이 협상을 걸어라, 전화를 걸어라라고 하기 위해서 네네. 굉장히 다양한 관세에 대한 압박을 걸었지만 미동도 보이지 않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엔비디아랑 나랑 관계가 있더라도 엔비디아를 건들고 넘어서지 않으면 중국이 좀 전화를 하지 않겠다라는 좀 걱정 어린 마음에 네네. 좀 한수를 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요. 인성익 고문님, 하지만 엔비디아를 걸고 넘어지기에는 엔비디아가 약속한 투자 금액이 정말 큽니다. 한화로 715조예요.
그렇다면 엔비디아는 오늘 이슈로 울상을 지을 수는 있겠지만 좀 중장기적으로 본다라면 AI 관련된 기업들, 미국뿐만 아니라 국내까지 좀 그래도 기쁘게 바라볼 수 있는 투자 소식이 아닌가 싶기도 하거든요. 근데 모르겠어요. 또 내일이면 또 어떻게 변할지 모르고 네. 이게 정치가 경제를 건드리면 안 되는 게 이게 원래 그런 이제 기업 그 상황에서 벌어져야 될 일인데 이게 보통 개발도상국에서는 뭐 그런 뭐 정치적인 면이 더 크지만 이런 선진국에서 정치가 지금 오래된 기업들을 건들면서 이래라 저래라 하는 게 이게 맞는 건지 이게 향후에 이게 부메랑으로 다시 돌아올 텐데 참 걱정되는 부분이다라고 생각이 되고 어제 그런 얘기는 과거에 얼마 전에 그 일본의 기시다 총리인가요? 한참 와서 이제 얘기하고 뭐 외교 잘 아부 떨고 하면 뭐 쉽게 말하면은 뭐 잘 얘기됐다는데 며칠 있다 바로 일본도 똑같이 관세를 때리는 뭐 그런 영향 그런 거 거의 비슷하지 않았나 느낌이 그래요. 그래서 어차피 지금 문제는 어차피 그 H20 그뭐 저성능이잖아요. 2023년도 말에 개발이 된 거예요. 그때도 미국인 중국하고 좀 안 좋은 관계였고 좀 수출에 대해서 이제 규제를 좀 했던 때였어요. 그래서 그때 이제 맞춤형으로 제작한 저사양 쉽게 말하면 고성능은 안 되니까 고성능에서 약간 제외된 저사양으로 만든 게 이제 그 제품이고 거기에 문제는 들어가는 게 그 H20에 들어간 게 HBM 3E. 맞습니다. 3E 하이닉스 이제 납품하는 거란 네.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하이닉스가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을 분명히 하고 있는데 지금 엔비디아가 중국에 수출하는 게 전체 물량의 한 13% 정도 된다 그래요. 그래서 거기에 비교해 보면은 아무래도 충분히 타격을 좀 받을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지금 이랬다가 또 언제 또 이게 바뀌어갖고 또 갑자기 또 변화가 될지 알지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최근에 보면은 과거에는 이제 미국이 뭘 정책을 핀다든가 글로벌적으로 뭘 얘기를 한다, 시사를 한다든가 그러면은 그냥 대충 이게 따라왔잖아요. 네. 그게 소위 이제 경찰 국가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는 이제 안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과거 뭐 미국이 200년 이상 됐으니까 뭐 100년 동안에 이루어놓은 정책이나 어떤 그 위상을 트럼프 일기 때도 좀 문제가 됐었는데 이기 때 또 문제를 일으키는 그런 양상 그러면 이제 뭐 투자해라 그러면 어우 뭐 그 상대방국에서는 뭐 당장 수출이 급하니까 투자합니다. 근데 투자라는 게 공장이 1, 2년이 져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럼 몇 년 걸리는데 그냥 4년만 버티자는 거예요. 트럼프 정부 4년만 버티자 그러면 뭐 해라 그러면 예 하죠 그러고 또 몇백만 원 투자한다고 또 공시해 놓고 뭐 안 하면 뭐 계속 뭐 질질 끌면 되니까 네. 그렇다면 전체적으로 경제 자체가 이게 발전이 안 되고 계속 그냥 그 상태에서 머무르거나 다운되는 그러면 그 와중에 인플레이션은 계속 올라가는데 경제는 발전이 안 되고 그게 말하자면 스태그플레이션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쪽에서 좀 걱정이 된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고 하여튼 지금 믿지는 못하겠는데 어차피 타격은 있다. 타격은 있는 게 반도체 쪽이다. 대표적으로 하이닉스 거다. 삼성전자도 마찬가지겠지만은 네. 그럼 하이닉스에 또 관련된 뭐 공정 관련된 여러 가지 그 이제 회사들도 껴 있을 거 아니에요? 같이 빠질 수밖에 없지 않느냐 그래서 참 우리로서는 좀 답답하다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국내 뭐 SK하이닉스, 삼성전자까지 함께 하락이 나올 수밖에 없는 좀 답답한 상황이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사실 이런 상황을 예측해 보면서 중국 빅테크 기업들은 이미 1분기에 거의 23조 원어치 HBM H20을 주문을 해놨습니다. 단기적으로 문제가 없을 수도 있겠지만 3분기, 4분기가 넘어선다라면 그 HBM의 공백을 느낄 수밖에 없는 게 중국의 상황일 텐데 네네. 뭐 미국과 협상을 한다라는 긍정적인 가설도 있겠지만 그 이후에 만약에 계속 이러한 수출 규제가 이어지게 된다라면 엔비디아가 납품하던 HBM의 그 물량적인 공백을 채워줄 수 있는 업체가 필요하지 않겠느냐. 거기에 수혜를 볼 수 있는 업체들은 누가 있을까요? 사실 이제 중국
쪽에서 이렇게 압박을 계속해서 미국 정부가 진행을 하게 되면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좀 제한적일 거예요. 네. 결국엔 중국 쪽에 대한 부분들의 H배 쪽이 지금 이제 워낙 이제 관세에 대한 부분들 이야기가 올해 초부터 계속해서 나왔던 부분들이다 보니까 중국도 이제 우려를 했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계속해서 H배 쪽에 대한 특히 이제 H20에 대한 부분들을 좀 대량 생산을 대량 주문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으로 인해 가지고 어느 정도 좀 재고에 대한 부분들의 물량을 많이 축적은 시켜놨을 겁니다. 근데 이게 분명히 시간적인 부분들로만 놓고 본다 하게 되면 소비가 분명히 많이 될 거거든요. 소비가 많이 된다고 하게 되면은 그 이후의 공백을 누군가는 좀 채워줘야 되는 부분들인데 제 개인적으로 이제 중국 정부에서 직접적으로 좀 HBM 쪽에 대한 부분들 인프라 투자를 좀 진행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엔 지금 중국 같은 경우도 미국 쪽에서 굽히지 않으려는 그런 상황이고 미국도 마찬가지인 상황에서는 결국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HBM 쪽에 대한 특히 SK 하이닉스나 혹은 이제 이후에 삼성전자라든지 직접적인 수출의 통제도 분명히 없지 않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미국에서 계속해서 이렇게 압박을 한다고 하게 되면은 그러면 중국에서는 자국 내에서 인프라 생산을 진행을 해가지고 HBM 쪽에 대한 부분들을 자국 내에서 생산을 한다든지 이런 쪽이 좀 AI 칩에 특히 이제 고성능 쪽에 대한 부분들을 칩 개발을 좀 진행을 하겠죠. 그렇다 하게 되면 이제 직접적으로 좀 중국 쪽에 대한 부분들의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기업은 아직은 없지 않을까 보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게 실질적으로 지금 이제 중국 쪽에서 HBM 쪽에 좀 납품을 한다라든지 아니면 좀 반도체 쪽에 대한 부분들의 반사 수혜를 받는다라든지 그런 기업이 아직까지 명확하게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미국이 결국에 이제 어떻게 또 이제 프레스를 바꿀지는 모르죠. 프레스를 또 어떻게 바꿀지는 모르겠지만 지금까지 나와 있는 정책에 대한 부분들을 감안을 했을 때는 실질적으로 중국은 견제 대상이 계속해서 될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그러면 결국 이 시점에서는 중국에 대한 반사 수혜를 반도체가 크게 받는다라고 보기는 어렵고요. 그러면 이제 미국에서 트럼프 2기 행정부 특히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말 한마디가 계속 좀 중요하겠죠. 말 한마디 한마디에 대한 부분들에 있어가지고 계속해서 시장도 영향을 많이 받을 것이고,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도 이제 반도체 특히 이제 IT 기기 제품의 완제품에 대한 부분들이 관세도 일단은 면제가 안 된 상황이잖아요. 그러면 결국 대부분의 이제 IT 기기의 완제품들은 직접적인 나라에 좀 생산을 조립을 하고 생산하고 수출을 시키는 부분들인데, 결국 이제 IT 수요에 대한 부분들의 둔화도 이제 영향이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그렇다 하게 되면 이제 실질적으로 삼성전자 같은 경우 중국 쪽 IT 기기 제품의 좀 수요에 좀 많이 민감한 상황이죠. 그러면 결국 SK 하이닉스 대비해서 삼성전자가 조금 더 수요에 민감하기 때문에 타격이 조금 더 삼성전자에 이어질 가능성이 높고, 다만 이제 오늘 같은 이슈는 HBM이 좀 직접적인 이슈로 이어질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다 보니까 SK 하이닉스도 마찬가지고 삼성전자도 마찬가지고 지금 마이너스 한 2% 정도 좀 동반 하락이 좀 나와주고 있는 부분들인데 예상했던 것보다 하락폭은 크지 않는 것 같습니다. 예상했던 것보다 장 초반부터 하락폭이 크지가 않다라는 부분들은 앞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일단 단기적인 충격에 그칠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보고 있는 네. 상황이다 보니까 이게 큰 우려는 없지 않을까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히려 큰 우려는 없고 중국에서의 그 수요를 좀 뒷받침해줄 수 있는 그런 기업들 찾긴 좀 어려울 수도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렇다면 여기에 대해서 인성익 고문님의 의견도 궁금해요. 사실 대체 수요, 중국의 수요의 측면으로 본다라면 삼성전자 역시 AI 부분에 있어 내재화를 하고 있잖아요. HBM부터 파운드리까지. 오히려 지금 같은 상황 속에서 오히려 좀 기회를 포착할 수 있는 그 기업이 삼성전자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어떻게 보실까요? 이것저것 어려울 때는요, 그냥 기본적으로 기술적 차트를 보는 게 제일 맞는 것 차트, 같아요. 네. 왜냐면 장이 좋을 때는 내용도 있고 이슈도 있고 조그만 그 움직임 내용에 따라서 주가가 급변을 하는데 지금 장이 그렇게 좋다고 볼 수는 없잖아요. 좀 안 좋은 장인 것 같으니까 장은 생각 외로 덜 빠지는데 그렇게 좋은 장은 아니다라는 생각을 하면은 기술적으로 그냥 차트를 보고 얘기하는 게 좀 편하겠다라는 생각인데, 가장 중요했던 게 우리나라 지수 차트의 코스피 차트였어요. 코스피 차트가 그 월봉상으로 아주 가장 긴, 우리가 보통 보는 10년치 월봉이 120개월짜리가 딱 맞아 떨어지고 여기서 더 빠질까 했는데 진짜 기막히게 터닝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좀 약간 등락은 있겠지만은 과거에 그런 경험이 거의 그 120개 10년치 이동 평균을 깨트린 경우가 거의 없었고, 최근에 그 코로나19 사태 때 잠깐 급하게 깨고 내려갔다가 다시 급등을 하는 경우, 그다음에
2008년 리만 브라더스 금융위기 때 한 번 딱 부딪히다가 다시 올라갔고 그 이전에는 IMF 때 이렇다면은 상당히 신뢰할 만한 차트다라고 생각해요. 이번에도 한번 그걸 보여주는데 비슷하게 움직이는 게 삼성전자 차트예요. 네. 삼성전자 또 10개월, 이게 10년치 이동평균 딱 닫고 지금 올라가는 상황에서 야, 이게 뭐 상황이 뭐 반도체가 어떠느니 미국의 정책, 엔비디아가 뭐 어제 시장으로 6% 급락을 했고 내일 걱정되고 뭘 해도 지나고 나면은 참 그 차트라는 게 여러 내용들을 다 집합해서 나오는 거거든요. 네. 그렇다면은 그 차트를 한번 믿어보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라는 뜻에서 저는 삼성전자가 여기서 더 하락하겠다 그렇게 보진 않고 기술적으로 반등할 기준이 충분히 됐다로 내용도 있다라는 쪽에서 좀 가능성을 좀 보는데 근데 여타 삼성전자나 SK가 이제 완제품을 내보내고 그게 잘 돼야지 그 나머지 이제 관련주들이 올라가기 때문에 다른 관련주들은 조금 뒤처질 가능성이 있다. 지금은 우리는 집중적으로 봐야 될 게 뭐 미국 주식은 당연히 엔비디아를 봐야 되겠지만은 국내 주식은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봐야 되는데 특히 삼성전자에 한번 집중 한번 해보자라는 쪽이고 빠르진 않지만 상당히 방어력은 있을 것 같다. 그리고 미국의 정책이 어떻게 변하든 간에 상당히 내용이 있고 그리고 삼성전자가 솔직히 반도체만 또 하는 건 아니잖아요. 이번에 그 갤럭시 시리즈 새로 나온 게 상당히 좀 호평을 받고 상당히 매출이 많이 일어난다는데 여러 가지 축에서 흔들리지 않는다 그러면은 삼성전자가 갖고 있는 어떤 그 잠재력 이런 거 봤을 때는 상당히 기대해 봄직하다라는 생각에 저는 방어적으로 좀 투자할 종목이다라는 생각입니다. 네, 결국 지금 최근 미국 주식 자체도 주식과 채권이 좀 신뢰성을 잃어가면서 그 자금이 좀 외부로 유입되고 있다라는 소식이 뭐 덴마트, 캐나다 뭐 다양한 지금 연기금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런 게 또 신흥국 자금으로 유입이 될 수 있다라면 국내도 좀 지수를 추종할 수 있는 삼성전자에 기대를 해볼 수 있는 게 아닌가 싶은데 그렇다면 많은 분들이 이미 보유를 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만 삼성전자 미보유자라면 지금 매수해야 하는 시점이라고 보시는 건가요? 강하게 매수는 말을 못 하겠어요. 네. 왜냐면 외국인이 작년 8월부터 지금 우리나라 시장에 매도한 게 무려 한 38조, 40조 가까이 지금 매도를 했어요. 그러다가 올해 들어서 한 2월부터 조금 주춤해서 매수 쪽으로 가나 했더니 4월 공매도 시작되면서 공매도 지금 매도된 게 지금 9조예요. 그러니까 월 평균 한 6조 정도, 6, 7조 정도 매도를 했는데 지금 4월 들어와서 공매도 시작되면서 좀 오버 물량이 나오면서 한 9조 정도 10조 이상 이제 매도가 나올 것 같아요. 그렇다면은 외국인의 매도가 그친 것 같진 않다라는 생각은 아직도 밖에 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은 대표적인 삼성전자에 대해서 외국인이 계속 어떤 매수 쪽으로 돌변할 수 있겠냐. 다행히 삼성전자는 어제 매수로 갔어요. 외국인들이 그동안 계속 매도를 하다 해서 지분율이 거의 지금 55%대에서 지금 50.1%인가요? 그 정도 상태에 많이 빠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외국인들이 더는 팔 것 같지 않다. 암만 내용이 진짜 급박하게 나오지 않는다면 팔 것 같지 않다. 그렇다면 시장이 지금 왔다 갔다 하는 상황에서 아무래도 좀 부담스럽다 그러면 현금화가 좋은데 현금화 이외에 살 게 뭐 있을까라고 봤을 때는 아무래도 그런 쪽에서 좀 삼성전자의 매력도가 나오지 않을까라는 쪽에서 말씀드린 거지 이걸 지금 바로 사서 수익을 내겠다 이런 생각하시면은 이거는 좀 힘들다. 그냥 방어적인 측면 현금 들고 있는 네. 것보다 오늘 같은 거 뭐 현금 들고 있는 게 더 낫겠죠. 빠졌으니까. 하지만은 길게 보면은 현금 들고 있는 사람은 끝내 사는 타이밍을 못 잡거든요. 주식을 갖고 있는 사람이 네. 팔고 또 주식을 사지 현금 확보한 사람이 주식 사기가 쉽지가 않아요. 이런 장에서는. 왜냐하면 계속 빠지는 장이기 때문에 계속 홀딩을 하게 되거든요. 그렇다면 나중을 대비해서라도 어느 정도 저점에서는 삼성 사고 좀 손해를 보더라도 사고 들어가는 게 나중을 위해서는 더 유리할 수 있다라는 생각입니다. 네, 삼성전자 이야기 함께 들어봤고요. 인성희 고문님에 이어 최진욱 본부장께는 SK하이닉스를 좀 질문 드려보고 싶어요. 네. 사실 SK하이닉스 밸류체인 입장에서는 엔비디아가 미국에서 공급망을 만든다고 하니까 공장의 투입 금액은 더 넣어야 하는 상황 속에서 매출은 감소할 수밖에 없는 두 가지 좀 우려가 같이 감돌고 있는 것 같아요. 오늘을 기점으로 SK하이닉스를 비롯한 SK하이닉스 밸류체인 어떤 전략이 좀 유효할까요?
사실 이제 직접적으로 단기적인 기회비용 충격은 분명히 있겠죠. 네. 근데 결국 미국 쪽에서 인프라 투자는 단행을 할 거라고 봅니다. 뭐 어쩔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 지금 행보 자체가 뭐 엔비디아도 마찬가지고요. 미국 쪽에서에 대한 부분들의 인프라 투자를 확대를 한다라고 하게 되면은 실질적으로 이제 뭐 삼성전자 뒤따라 오긴 하겠죠. 다만 이제 SK하이닉스가 먼저 선두적으로 또 인프라 투자 확대를 단행을 할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뭐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일단은 돈을 번 걸 확인을 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HBM 쪽에 대한 부분들로 인해 가지고 막대하게 수익금을 얻은 부분들을 SK하이닉스도 직접적으로 지금 확인을 한 상황이다 보니까 결국에 AI 쪽에 대한 부분들의 고성장이 계속해서 나와주고 있는 상황에서 엔비디아 이제 지속적인 좀 최대 고객사인 엔비디아가 AI 쪽에 대한 부분들의 미국 쪽의 자국 내 대형 인프라 투자를 좀 진행을 한다라는 부분들은 실제적으로 SK하이닉스도 따라갈 수밖에 없다라고 보는 상황입니다. 그렇다고 하게 되면 일단 이게 단기적으로 이제 매출 쪽엔 직접적인 타격이 있을 수는 있겠죠. 캐파 증설을 진행을 하는 부분들이다 보니까. 다만 이제 캐파 증설을 진행함으로써도 결국엔 지금의 매출에 플러스 파이가 붙을 가능성이 좀 높다라는 거죠. 이게 이제 결국에는 좀 장기적으로 봐야 되는 부분들입니다. 이게 물론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시장의 충격에 대한 부분들을 엔비디아의 뭐 말 한마디 또 엔비디아의 주가 흐름에 따라 가지고 민감하게 움직이는 부분들도 사실이긴 하지만 길게 봤을 때는 결국에는 AI 정책 쪽에 대한 부분들도 국내에서도 지금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이야기들만 봤을 때도 AI에 대한 부분들의 지금 초강세 흐름들은 계속 나와주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렇다 하게 되면 결국에는 SK하이닉스도 동반적으로 따라갈 수밖에 없다라는 관점으로 봤을 때 저는 일단 시기적으로 이제 단기적인 충격은 분명히 있기는 하겠지만 이게 결국에는 내가 무서워서 도망갈 만한 그런 시기는 아니라고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모르겠어요. 일단 삼성전자도 뒤따라서 지금 HBM 쪽에 대한 부분들의 공급 확대 뭐 추진을 지금 진행을 하고 있기는 하지만 아마 SK하이닉스가 조금 더 선두권에 대한 부분들의 지휘권을 가지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 그 점유율에 대한 부분들의 훼손도가 크지는 않을 거거든요. 그렇다 하게 되면 저는 결국에는 엔비디아가 AI 쪽에 대한 부분들의 인프라 투자 확대에 따른 반사 수혜를 SK하이닉스가 조금 더 크게 받을 가능성이 좀 높다고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오늘의 반도체 전략 결론을 내봐야 하는 시점입니다. 인성일 고문님 오늘의 한마디 공개해 주시죠. 일단 뭐 오늘 뭐 믿음 없는 트럼프 정책, 네. 뭐 트럼프 정책을 뭐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도 없고 오늘의 말 내용도 믿을 수 없다. 말 한마디에 움직이긴 하는데 네. 너무 그냥 쉽게 얘기하기 때문에 이제 보통 우리가 이제 지도자급이면은 말 한마디에 무게가 실려야 되고 그 의미를 해석하는 사람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신중해야 되는데 트럼프는 무슨 연예인 같아요. 그냥 툭 던지고 말했다가 그거 내 생각은 그게 아니고 그건 뭐 딴 얘기야 뭐 이런 식으로 툭툭 하니까 해석하는 사람이 좀 힘들어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굳이 그렇게까지 믿음을 가질 필요는 없다. 그냥 내일이면 뭔가 또 바뀐다. 시장도 마찬가지로 바뀐다. 오늘 손해 봤으면 내일은 또 이익도 있다. 이런 식으로 마음 편하게 매매하시는 게 더 나을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네, 매일같이 언급되는 이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에 흔들리지 말자라는 말씀 해주셨고요. 최진욱 본부장의 한마디 들어보겠습니다. 네, 저는 일단 단기적인 충격에 주의는 해야 된다라는 게 좀 포인트고요. 앞전도 말씀드렸다시피 단기 충격은 분명히 있을 겁니다. 단기 충격이 있긴 하겠지만 중장기적인 성장률을 훼손시키기에는 어렵다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도 지금 1기 때와 거의 비슷한 것 같아요. 1기 때도 마찬가지로 강하게 압박을 초반에는 좀 진행을 했었다가 결국 나중에는 좀 푸는 그런 양상들이 좀 많이 나왔었거든요. 결국 이제 관세 정책을 지금 프레스를 많이 조여오고 있기는 하지만 이게 계속해서 유지가 될 수는 없을 겁니다. 유지가 되지가 않는다고 하게 되면 결국에 뭐 상호 관세에 대한 부분들의 협력이라든지 뭐 타국가들에 대한 부분들의 관세에 대한 우호적인 뭐 이런 협상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이야기가 나오게 되면은 아마 시장은 그로 인한 부분들로 우려감으로 많이 빠졌기 때문에 그 밸류 회복 역시도 좀 빠르게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일단 단기 충격에 좀 불구하다라고 좀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시장에 다시 한번 트럼프 발언에 놀라고 있죠. H20에 대한 내용들 함께 짚어봤습니다. 함께 해주신 두 분 좋은 말씀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